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행복은 행복이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뭐냐, 죽어도 괜찮아요. 내일 내가 특별해도 나는 오늘 행복할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작품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작품 정도는 삶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님들이나 뭐 철학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영화 보고 괜찮아 라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자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음악 감독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는 제가 안 맡았는데 그 후부터 이렇게 서울 여행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인연이 돼서 오늘 부탁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뭔가 이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뭔가 들려주고자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플롯상에서 살아 있다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예술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저희 주연 배우 소감 한번. 민채 엄마를 맡은 김민채입니다. 저도 주연해요. 제가 원래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 연기하고 이런 게 좀 하기 싫었는데 워낙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스리랑카에 배우분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우리 영화에 한 50%는 연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친구들을 했는데 배우가 딱 하면은 연기도 못할 뿐이니까 스리랑카나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스리랑카에 외교관으로 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는 그 스토리하고 제 삶하고 워낙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그 연극의 주 테마가 삶이거든요. 살아가는 삶이니까 또 하다 보니 기회가 좋아가지고 또 오아시스 세탁소 그쪽 그거 하고 그쪽 도움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가 한 50번 수정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정규 연출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민채 씨랑 이렇게 찍고 나서 그거 한 15일 정도 공부한 다음에 또 수정해가고 수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출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고 그리고 연기를 하는데 어떤 연기의 어떤 그 뭐 격한 감정이나 이런 것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허순남이라는 사람은 이 자식은 뭐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거, 그냥 아무 연기도 안 해요. 그냥 근무해서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엮었어요. 그래도 이제 배우분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저 자식 망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감사해요. 하시는 분들도 고맙고. 예. 우선은 소개부터. 민채 선배되고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허수남 씨가 그 연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연기를 지금 못하셨다 그러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무덤덤한, 저희가 일상에서 보면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민채가 오빠 이렇게 하면서 그 따르는 막 그 일방적인 사람 같은 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가 본인의 그 연기력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독립영화 만들고 있는 강한석이고요.
저희 영화에도 김인철 배우님이 정말 신스틸러로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 인연을 느껴봤고요. 보면서 애드립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좀 느껴졌는데 아이패드 집어던지는 것도 그게 실제 설정인가요? 아니면 좀 애드립인가요? 아, 네. 그게 원래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불러져가지고 뭐 대본에는 없지만 그냥 영화 전반에서도 그런 연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대본 대사 치는 건 거의 대본 그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극단에서 일어나는 뭐 저의 일상, 극단 사람들과 함께 찍은 거는 거의 그 분들의 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왔던 애들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궁금한 게 갑자기 정의당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실제 그 장면들 캐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이게 실험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 많은 걸 담아내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찍다 보면 이 잔대가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독립영화 만들면 외진 곳에서 두세 사람에 의해서 스토리가 이어가는 게 이제 보통 독립영화인데 뭐 비용이 적더라도 이 잔대가리를 많이 굴리면 그러니까는 이 독립영화 이번에 실로는 앞으로도 써먹을 수는 없는데 저의 생활 주위 사람들의 생활을 다 극으로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이제 뭐 생활 정치라 해서 정의당 활동도 좀 하고 회사 생활도 있고 집사람 생활, 민채 씨의 생활 이런 생활들을 이제 다 담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머리가 잔대가리를 굴려야 되는데 그래서 시나리오가 50번 수정해 가면서도 처음에 이제 오아시스 세탁소 거기 연습하는 거 찍고 나서 또 어떤 기회에 또 연극하는 것도 홍보 영상 만들어주면 좀 삽입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또 시나리오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대가리를 많이 굴려있고 또 하다 보면 그 첫 작품이니까 저를 알죠. 제가 키막힌 시나리오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태에서 배우들의 애드리브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넣어서 짜집기 하는 겁니다. 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독을 연출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서울여행을 제가 맡아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 서울여행이랑 이 영화를 봤을 때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주변 실생활에서 뭔가 어떤 의미적인 것들을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잘 편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감독님의 스타일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감독으로서의 재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강원도 춘천에서 와서 이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빨리 가야 돼서 끝까지 있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먼저 가는데요. 정말 영화 잘 봤고 그 녹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소에서 온 소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화 보면서 조금 궁금점이 좀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화 중간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스리랑카에 있던 장면이 있고 그 인체님이 연극하시던 부분이 대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대비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40대 중반 되면 이게 그 개개관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은 뭐냐면 스리랑카에 있나 여기에 있나 사람은
그 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오다 보면 성과 악이 뭔지, 뭐 비난받고 이런 건지 뭔지 이런 것을 이제 내 나름 철학은 뭐냐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난 예뻐질 거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뻐져봤자 행복하지가 않고요. 근데 대부분 예뻐지지 않아요. 그러면 또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공부 잘해 라고 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잘 해본들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불행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는 스리랑카에 있는 스리랑카는 그 허수담이가 꿈꾸는 자식들이 있고 또 스리랑카는 뭐냐면 부처님의 그 슈타니 바타라는 불경이 2000년 만에 발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말씀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이 있어요. 복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이 맞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이 스리랑카에 있나 여기 있나 앞이나 이나 적이나 나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검찰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범죄가 고마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악마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나 이렇게 했던 것은 관객들한테 그 혼동을 주고 싶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자기의 어떤 사고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불행이 오면은 약간 감정적으로 좀 위축되지만 조금 빨리 해서 그 불행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그 좀 모호한 공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해서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예. 무엇인가요? 종교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도 없고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기독교도 이제 한 40, 50대니까 기독교 서적도 있고 뭐 바그바다 기타도 있고 뭐 바냐신가 축하니 뭐 별 잡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통된 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하늘에 있으면 새가 더 가까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가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꿈과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모두에서 이제 모든 행복은 우리가 그거는 이제 대중적인 종교죠. 나무아미 답을만 수백 번 하면 등락간다.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한테 방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혼자서 가라라고 한 게 누가 나를 비난하건 나의 아내가 나를 안 받쳐준다든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사회가 나를 비난해도 혼자서 가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름이 뭐 제목이 뭐예요? 그게 이제 이게 죄송하지만 그게 슈타니 파타라는 불교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데 옛날에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말한 것을 적지를 못해서 잘잘잘 암송했어요. 그게 암송한 게 산스크리트로 말한 게 중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인사에서 막 8만 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글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있냐 이렇게 있는데 1940년 중반에 스리랑카에서 어떤 그 글이 발견됐어. 그게 딱 보니까
부처님이 2000년 잠들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기에 발견이 돼서요. 글자로서 팔리어로 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한 게 법정 스님이 전에 이제 법정 스님이 해석한 거예요. 번역한 그게 이제 부처님은 사소한 말을 했어요. 큰 뭐 화엄경이나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너 혼자 가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니까 세상은 혼자서 가라 이 말인데 그 전체 경전에 무수의 불처럼이 와닿아요. 그래서 그게 출타니바타라는 그 불경 서적이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질문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제가 좀 ADHD 좀 그게 있어가지고 네,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제 이런 날씨에 되게 스잔한 느낌이 되게 좀 좋았거든요.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한 또 뭔가 이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깨달아야 되는 시결감 연말에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센치해지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배우님은 또 이제 영화 속에서 또 연기 속에서 연기를 하시고 연극과 영화를 또 같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진짜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지금 이제 그렇죠. 어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좀 쓰러지지 않고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리고 배우님한테도 두 개가 되고요. 연출 입장과 배우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요 아니면 그렇죠. 앞으로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히말리아 백호 스타워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여기 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지인들도 온 분도 있지만 그게 좀 재밌거든요. 재밌고 독립 영화가 척박해요. 척박해서 저는 꿈이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만드는 게 꿈이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는 벌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창작 활동을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독립영화가 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저예산으로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보겠다는 건 아니고 배우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저도 행운이 깃들면 자연사 하면 죽을 때 몇 개의 작품이 있을 거죠. 그걸 보고 저 새끼 저 작품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원한다면 포기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화가 좋고 영화를 하니까 보통 골프 치고 오락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저는 그게 이제 좋아요. 그래요. 목표는 뭐냐? 지금 영화 아니고 딴 걸로 먹고는 살고 있는데 그거 빨리 접고 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거기에는 미묘한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뭘 찾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채 씨도 이 정도 오래 연극 활동을 했다는 것은 연극이 좋은 거예요. 연극이 좋아가지고 장대가도 많이 불려요.
영화도 하면서 이렇게 반대가 많이 불려요.